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업 중에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부를 할 때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감정과 본능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섣불리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반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근거가 잘 없습니다. 그냥 이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참 말을 못하거나 그냥요 이렇게 답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요, 발표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맞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표를 해서 답을 말했을 때 틀렸다고 해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아이가 정답은 말했지만 외워서 말했거나 근거 없이 말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한 아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정답이냐 아니냐로 아이를 판단하는데,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사람이 발전이 가능해지거든요. 인간의 현대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죠? 모두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룬 것들이잖아요. 과학적 사고를 못한다면 아직도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고 있고요. 또 동물의 피를 하늘에 바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문명도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이 아이도 성장하기 위해서 또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라고 하니까 마치 과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과생에게만 중요한 능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고는요,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그리고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모든 과목의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과목, 어떤 전공이냐에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 바로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과학적 사고력이란 실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힘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짐작을 통해서 함부로 추측하거나 일부 현상을 통해서 섣부르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힘이죠. 과학적 사고력을 초등학교 때 반드시 길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그 능력이 눈덩이 굴리듯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그 힘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키워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의 사고 과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생각했더니 맞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효과적이구나 라는 경험, 빅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틀릴 때도 있겠죠? 근데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 이런 근거와 이런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역시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면 살면서 그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경험에 의해서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갈수록 사람이 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때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익혀두면 계속해서 능력이 커지는데, 반대로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늘 느낌으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냥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근거 없이 늘 감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전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늘 제자리죠. 눈치는 조금 빨라질지 모르는데 진정으로 실력이 좋아지거나 학습적으로 좋은 성과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 때부터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경험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고 성적이 높은 거예요. 시험 문제건 생활 문제건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의 원인으로 가능한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과학적 사고력을 쌓은 아이는요, 과학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하게 되죠. 일상생활도 더 잘 살 수 있고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 때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사고가 하나의 습관이 돼서 뇌에 습관이 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초등 때 기른 과학적 사고력이 중고등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국 공부와 인생이 잘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 때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고등 시절에 이걸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사고방식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등 때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으로 행동하는 것이 패턴화돼서 중고등학교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교과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모든 내용이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학교 과학 수업이 이런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의 과학 수업은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과학 실험을 할 때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실험을 수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실험 도구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실험 도구를 만지고 놀고 하는데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죠. 실험뿐만 아니라 수업 역시 과학적 사고의 장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설명하고 주입하는 장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 공부를 해서는 아무리 과학 공부를 많이 해도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과학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부족한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항상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듣든 자꾸 왜 그럴까 하고 묻는 습관이 들여야 해요. 이건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천재들의 생각 습관인데요. 아인슈타인도 프로이트도 에디슨도 갈릴레오도 모두 늘 왜 그럴까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과학적 사고력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고요.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업 중에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멍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혼자서 머릿속에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요. 왜 그럴까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안다라는 것은 원리를 아는 거죠. 그리고 원리를 안다라는 것이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조작하고 변형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변호사는 법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저는 배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야에 있는 일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알면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와 함께 늘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모든 것에 왜를 붙여서요. 왜 차를 타고 가면 가로수가 빨리 지나갈까? 왜 여름이 되면 더워질까? 왜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을까? 왜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 할까? 네,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질문이 우리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성적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좋은 과학 도서를 읽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과학 교과서는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학적 현상과 법칙 사이에서 그 인과관계를 매우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쉽고 자세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다방면으로 사고가 진행이 되면서 과학적 사고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는요, 세상에서 풍부함과 가장 거리가 먼 책입니다. 네, 하루에 배울 양이 딱 2페이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진이 이만큼 들어가고 글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풍부한 사례나 내용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핵심 내용만 아주 건조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핵심 내용만 들어있으면 빨리 배울 것 같은데 사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발견하는 많은 현상을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명해주고 그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된 책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아야 하죠. 초등학생과 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과학 전문가들이 쓴 일부 책들이 있거든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과학책,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책이란 풍부하고 자세한 과학적 사실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둔 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조건에 잘 맞는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공동구매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는 책은 바로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입니다. 우선 정말 쉽고 재미있게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책인데요. 총 40권 구성인데요. 노란색은 물리, 파란색은 화학, 초록은 생물, 분홍은 지구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고요. 이 책의 장점은 우선 딱딱한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호기심에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는 왜 생기는지, 계절에 따라서 기온은 왜 변하는지,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떻게 변으로 변하는지, 겨울철 창문에 뾱뾱이를 왜 붙이는지 등 아이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만한 이야기에서 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잘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통해서 아이의 관심을 끌어낸 후에 과학적 개념과 핵심 원리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쉽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어렵지도 또 너무 가볍지도 않아서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딱 좋은 수준의 글입니다. 거기다가 사진과 만화 그리고 캐릭터를 본문 중간중간 배치해서 이해를 도우면서도 지루할 새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 전문가가 글을 쓰고요, 또 감수해서 정확도와 신뢰도도 높습니다. 또 책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초, 중 등 과학 교육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학 공부는 물론 중등 과학 내신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과학적 개념과 핵심 원리가요,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낱말사전, 과학사전, 핵심 정리라는 작은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 챕터의 뒤에 정리 노트 그리고 과학 퀴즈가 있어서 읽은 내용,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고 이를 반복하여 정리하게 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는 등 학습 효과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용 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을 제대로 읽는다면 다양한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 사고력도 함께 기를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배경 지식이 쌓여서 국어, 비문학 독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과적 능력과 문과적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사놓고 안 읽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좀 더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완독 챌린지도 진행이 되는데요. 한 주에 한 권씩 총 10주 동안 10권을 완독하는 완독 챌린지를 네이버 카페에서 상시 진행하고 있고요. 학습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독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댓글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용 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신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진자 운동 교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공구 안내 드릴게요. 공구는 용 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40권 전권 세트 혹은 1권에서 10권, 11권에서 20권 이런 식으로 10권 단위 세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7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일요일까지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과학적 사고력이 부족한 아이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알려주시고요. 용 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처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또 풍부한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과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 그리고 비문학 문해력도 함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길러져서 과학 점수는 물론이고요. 전과목 성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